네, 삼성중공업이 지난 2020년 수주한 5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취소됐다는 공시를 하면서 지난 3거래일 연속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에 오늘은 반등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그 내용 전해드릴까 합니다. 시간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의 최대 조선소 즈베즈다로부터 북극 개발에 활용할 LNG선 10척 그리고 탱커선 7척에 대해서 기자재 납품 계약을 맺습니다. 조선사들은 우선 계약금을 받고 배가 완공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대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당시의 삼성중공업도 8억 달러, 약 1조 원을 선수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이 즈베즈다를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양측이 이 계약을 어떻게 할까 협상을 해왔는데 지베드다 측이 돌연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미리 받은 선수금 8조 원에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달라고 삼성중공업에 통보를 한 겁니다.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 취소 여파가 삼성중공업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미미한 건지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주제들이 아주 무겁습니다. 중공업 시리즈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선박 17척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이슈 때문인지 주가가 지금 3거래일째 부진했는데 정작 오늘은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삼성중공업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까? 네, 삼성중공업은요. 5조 7천억 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할 수 없는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보다 더 많은 수주를 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것이 이제 입장인데요. 실제로 삼성과 즈베즈다 계약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이 계약은요. 이 도크에서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거제 도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조선소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에 기자재를 납품하고 또 기술자를 보내주는 방식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요 이미 지난 2022년에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실 갑자기 드러난 이슈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더 많은 수주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 입장인데요. 실제로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현재 155척 그리고 우리 돈으로 45조 원 규모가 수주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2022년에 2월 이후에 해양 플랜트나 건선 쪽을 제외하고도 약 70여 척 이상 추가로 수주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배를 만드는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삼성중공업의 입장입니다. 이 LNG 선이면 다 고부가 선박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도 네. 큰 리스크는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현재의 이 가격 대역에서는 한 3주 동안 조정을 받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주가,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의 주가에 대해서는 이제 적정 부분 그 시장에 녹아났다. 그러니까 재료가 소진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저 회사 측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계약 해지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배를 또 진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자재를 납품하고 기술자를 보내서 거기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철수를 하고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재무회계 처리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얘기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가격에서 삼성중공업의 가격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 그 부분은 좀 연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하나요? 선수금으로 받은 거 다시 뱉어내야 되나요? 네, 사실 이 가격도 가격이지만요. 이 통보가요. 정당한제에 대해서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할 예정입니다. 예.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물어봤는데요. 이게 전쟁 그리고 미국의 제재에 대한 이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좀 당황스러운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누구의 잘못도 따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 해지 일방적인 통보가 괜찮은 것인지를 판단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도 이미 2020년에 계약한 이후에 기술자들을 보내서 비용을 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금 모두하고 이자까지 돌려달라는 것이 정당한가 이거를 따져본다고 한 입장입니다. 증권가에서도요. 이 소송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재무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조선업 2분기 업황 실적을 좀 어떻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호실적들을 대부분 많이들 기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나오고 있는 수출 데이터 보면 당장 이달 초순까지 데이터도 마이너스 39% 선박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맞습니까? 2분기 실적이? 네, 일단은 그 실적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수주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2분기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 4분기에도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수주량이나 이 발주에 대한 부분은 뭐 중국하고도 겹치고 그래서 약간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네. 단가가 비싸졌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제조 단가가 비싸지면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익 규모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 그러니까 LNG선이나 아니면은 암모니아선 이쪽으로 좀 더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단가는 적은 수주량에 의해서의 이 단가 차이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호황 국면이 아마 연말까지도 지속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사실 삼성중공업이요 지난 2022년에 이 프로젝트 수주를 홍보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라고 자랑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써서 마음을 괜찮다라고 다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괜찮아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